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왜 내가 저는 사실은 경제학자가 아니고 과학자라서 경제 뭐 이런 거 국제관계 이런 거 잘 모르고 조금 이제 과학은 알고 신앙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앞부분은 제 전공이 아닌데 여러분들 전공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주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제 이름은 에브라함 정인데 저는 버릇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처음 보는 사람을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제가 대학교를 1980년도에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서 다녔는데 서울에 지하철이 4개밖에 없었어요.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지금 어제 가보니까 뭐 9호선까지 왔어요. 그냥 뭐 서울시를 완전히 이렇게 했대. 지금은 역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청량리서부터 저기 인천까지 역을 암기할 정도로 아주 근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는 저것만 아니면은 출퇴근 시간만 아니면 저 같은 대학생도 이렇게 앉아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 정도로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때부터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앞에 이렇게 쭉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축복합니다. 얼굴 보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한 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디 종교가 뭐냐면은 우리 마누라 이 거룩한 우리 마누라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천주교였어요. 천주교에는 축복 개념이 없고 어떤 개념이면 내 탓이요. 회개 개념. 그다음에 여기는 은혜라는데 거기는 은총이라 그래요. 당신의 은총을 구하는 이 2가지 개념이거든요. 축복 개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때부터 이렇게 쭉 하면은 얼굴을 보면서 지금도 그래. 지금 며칠 전에 엊그저께 이제 또 지하철 타는데 지금은 너무 막 낑겨가지고 뒤통수밖에 못 보는데도 뒤통수를 보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하고 이런데 나는 그게 왜 그렇게 내가 축복하는 사람인지를 이유를 몰랐어요. 미국 가기 전까지. 근데 미국 가서 제 이름이 에브라함으로 바뀌는데 이 에브라함으로 바뀌는 이유가 또 이상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런 교회 뭐 치유하고 뭐 이런 교회가 아니고 말씀만 하는 전통적인 미국 교회를 다녔는데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수요일 날 아침마다 1시간씩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읽고 뭐 토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수요일마다 갔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제 한국 이름을 부르기가 힘든가 봐. 그래서 이 장로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너 성경에서 최고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누굴 좋아했냐면 다윗을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성경 안에서 2사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딱 2사람이야. 사무엘하고 다윗. 그래서 다윗이 그 엄청난 죄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을 들었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너는 장로님이 성경에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이름 뭐냐? 난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제 입에서 엉뚱하게 아브라함이랬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순종해야죠. 아브라함 치고 잘한 게 뭐야? 순종밖에 없어. 사실은 얼마나 이상한 일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오직 잘한 것은 네가 본토 진척을 떠나서 내가 땅은 땅으로 가라라는 거를 그게 그 당시에 그 개념으로 본토 진척을 떠난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데 갔단 말이야. 그것도 뭐 어디로 가라라고 정하지도 않았어. 내가 얘기할 무슨 땅으로 가라. 이거 완전히 황당한 얘기인데 했고 그 다음에 자기 그 100살이 돼가지고 낳은 자식을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드려라. 우리 드릴 수 있나요? 내가 100살이 돼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 하나님이 갑자기 야, 너 드려. 그러면은 우리는 한 100일은 기도해야 될 걸 아마.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내 말씀인지 이거는 틀림없이 사탄의 말이야.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여러분은 없지만은 나한테는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 다음날 바로 쫄래쫄래 해가지고 가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냥 칼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드린 거야. 예? 칼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순간에 내려오는 순간에 슬로비드 순간에 스탑을 시킨 거 아니야. 이거는 정말 드린 거고 이삭도 참 대단해. 그거 어떻게 묶여서 이렇게 예? 그 그림 보면은 뭐 빠빠 마이크가 잘 안 돼요? 너무 흥분했어? 아 반말이 나와요 제가? 반말이 나와? 나 반말 안 하는데 왜 반말 같이 들려요? 나 반말 안 해요. 나 절대로 반말 안 해. 나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좀 믿어주세요. 반말 안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아브라함이란 말이 툭 튀어나온 거야. 하여튼 나는 아브라함은 안 좋아하는데 다윗인데 왜 다윗? 그럼 제 이름 사실은 정다윗 뭐 이렇게 될 뻔했는데 그래서 에브라함 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뭐고 여러 가지 그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잖아. 근데 왜 나한테 저런 이름을 주셨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하나님은 또 계속 그 컨펌을 막 하세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인도의 어떤 목사님이 저를 모르는데 에미꼬만 알고 제가 그 사람 에미꼬의 남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신 남편을 보니 뭐 하늘에 별이 보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건 순전히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관한 그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 이름을 뭐 막 그런 식으로 막 저거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 다음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1시간도 더 얘기해야 돼요. 그거만 돼서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다시 본론으로 오면은 자꾸 조금 헷갈리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제 버릇이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축복하는 버릇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축복으로 시작하는데 보통 그 지하철에서의 축복은 그냥 뭐 축복한다 뭐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속으로 그냥 발표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믿음 좋으신 분이니까 제가 좀 꾀가 생겼어요. 야 이렇게 축복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나도 받고 너도 받고 그래가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창세기 12장 3절에 입각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라라고 하고 너를 큰 복에 주어서 큰 나라를 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인데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축복해. 근데 그러면은 누가 축복해요? 하나님이. 오케이? 자 이거가 여러분들 믿음만 있으면은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이다. 믿음이 안 가지만 일단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 믿음이 안 가지만 일단 가져야 돼. 이거 안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하는 거가 말짱 헛거야. 그러니까 말짱 헛거입니다. 그러니까 전 절대로 반말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하면은 나도 축복을 받고 그리고 누가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자, 1분만 하고 저기 이제 계속 나갈 거니까 1분만 하고 여러분들이 날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 축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거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축복이라는 게 내가 해보니까 그냥 뭐 막 축복 했다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주는 어떤 그 믿음 안에서의 축복을 내리면 그건 진짜로 되고 우리 생각으로 머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는 정말 은혜가 있으면은 되는 수도 있고
90% 이상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1분을 드릴 테니까 자 30초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자 지금 저 사람을 축복하려고 하는 당신의 그 마음이 뭡니까? 라는 걸 30초만 구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손을 올려서 축복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1분 30초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저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저를 축복하세요. 몸이 묵직해지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뭐 축복하셨어요? 예.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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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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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축복하셨어요? 오. 오. 예. 예. 아멘. 예. 어떤 축복하셨어요? 예. 오. 어. 예. 아유 감사합니다. 뒷분들도 한 분 한 분 다 말 꼭 한 분만 나이꼭 얘기해야 된다. 예예. 어떤 축복을 하셨어요 저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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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받습니다. 자 원래 한 분 한 분 다 하는데 혹시 마이크를 안 드렸다고 할지라도 저를 너무 슬퍼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사실은 이 굉장히 시간을 탁탁 정해가지고 저는 이게 그렇게 조성된 자예요. 이 저 가령 1시간 반을 한다라면은 이거 슬라이드가 몇 분 다 딱딱 되는데 제가 요즘 막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간 개념이 없어졌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게 중간에 뭐 한 슬라이드 꽤 많이 준비했는데 슬라이드 몇 개만 끝나고 끝나면 끝이에요. 저는 뭐 몰라요 이제.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저를 다 축복해 주신지 말고 제가 이렇게 무거워지는 거 보니까 축복이 많이 왔어.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한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나를 축복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할 거는 이제 경제, 국제관계, 과학기술 요까지를 요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을 에미코가 할 거예요. 에미코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신앙에 관한 거 그런 걸로 막 하실 거니까 너무 이게 조금 약간 들어보면은 약간 세상적인 얘기를 하나 뭐 이런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아시고 자 그다음 제가. 자 이제 제가 경제 저걸 한다 해가지고 제 경제의 간증을 잠시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할게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아니 한국에서 이제 미국 가면서 저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제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어요.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자아가 충만해가지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와이프를 꼬셔가지고 가는데 내가 3개월만 되면은 내가 좋은 짭을 여기에서 주는 월급의 한 2배 정도는 받는 그런 좋은 짭을 받아가지고 그냥 막 해가지고 너를 그냥 아주 그냥 잘 살게 하겠다라는 저걸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또 잘 살게 해준다니까 호호호 하면서 따라와서 나도 평소에 이 설득하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괜찮게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갔는데 도대체 8년 동안에 제가 포스닥이라는 그 짭이 있어요. 포스닥이 뭐냐면은 박사학위를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논문이 좀 부족하거든요. 한 2, 3년 교수 밑에서 또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좀 자연과학이니까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논문을 더 내가지고 뭐 교수로 간다거나 뭐 좋은 짭을 잡는 과정이 포스닥인데 이 과정은 월급이 엄청 작아. 교수의 30%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짭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봤던 짭에 엄청나게 한 거를 8년 동안 했어요. 저는 그나마 그거를 포닥이라는 짭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에미코는 이 사람이 짭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어디 가면서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근데 나는 그래도 먹을 거는 프로바이드 했어 하나님이. 근데 하여튼 8년 동안 그야말로 광야의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어쩌고 한국에 다시 오네 마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저거에서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빌 존슨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레딩이라는 레딩의 베들교회라는 데 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은혜를 받고 근데 거기를 이제 갔는데 거기는 사역 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강의가 끝나면은 그 앞에 쭈르륵 서가지고 그 사역 팀들이 기도를 해줘. 그러면은 이제 줄을 서가지고 빌 존슨 목사님은 저거 할 때만 좀 하시고 그 팀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쓴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뭐 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서 있는데 저런데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떤 그 사역팀 중에 한 명이 가면서 너는 곧 승진을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직업 때문에 곧 한국에 가느냐 마느냐 뭐 막 이럴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승진? 아니 난 짭도 없는데 무슨 승진이야. 승진이라는 거는 짭이 있는 상태에서 더 점프하는 게 승진인데 이게 뭐 승진을 한다고 그래. 좀 별로 이렇게 일단 아멘은 했지만은 믿음이 없는 아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쭉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너는 승진하겠다라는 거를 또 얘기해요. 그 사람 아는 사이도 아니고 뭐 그런 거 했다는 사람 2번 하니까 그 돈부터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자꾸 들어야 돼. 한 번에 딱 들어가지고 믿음이 딱 생기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 그분들은 정말 나는 존경해. 한 번 딱 듣고 믿음이 싹 생겼어. 그냥 뭐 할 것이다. 이제 뭐 예언을 엄청 많이 받잖아요. 딱 한 번 딱 듣고 그래 난 그래 정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난 정말 존경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근데 2번 들으니까 이 믿음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드디어 짭은 없지만은 뭐 승진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도 이제 신났어. 한국 안 가는 거 결정 잘했어. 뭐 저거 신났고 전 또 뭐 짭이 생긴다니까 좋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달이 돼도 이게 아무런 소식이 없어. 드디어 우리 마누라의 믿음의 한계가 온 거야. 1개월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나한테 쪼기 시작하는 거야. 그 예언 도대체 제대로 된 거냐 이거야. 그 예언. 근데 나는 신기하게 그냥 믿어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을 해야 되잖아. 우리 마누라는 1개월까지 할렐루야 한우를 갔다 왔는데 1개월이 됐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이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를 수식해가지고 그 걔네들 진짜야 뭐 별할 얘기를 다 하죠. 그러면서 뭐 어디 저 이력서를 다시 넣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전 그때 이력서도 솔직히 안 넣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8년 동안 200군데를 넣었는데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력서 200군데 넣었어요?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그 유튜브에 젊으신 짭이 없는 분들 저 200군데 넣었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하시니까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이게 200군데 냈는데 안 됐는데 또 이력서를 뭐 넣기 시작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완전히 이상한 믿음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말 안 했어요. 예, 반말 안 합니다. 저는 예의가 아주 바른 사람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력서도 안 냈어. 근데 3개월 됐는데 내가 이력서를 내지도 않은 데서 나를 찾아왔어. 거꾸로. 이런 일이 아멘. 드디어 우리 마누라의 믿음이 이렇게 싹 살아나기 시작해.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나는 200군데 이력서를 냈을 때는 이게 뭐 아무런 저것도 없는데 그 다음부터 이력서를 안 냈는데 어디서 너 짭 찾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하여튼 월급이 한국에서 교수 받는 거에 한 2.5배 정도는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받는 거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신기하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저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이렇게 하실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내가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조금 고달프래도 믿음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가운데 너는 쟤한테 30%를 드려라 이래요. 근데 저는 10%만 드리는 건 줄 알았거든요. 11조라는 개념이 있지 13조라는 개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30%를 드리래. 그래서 뭐 짭도 하나님 주신 거고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중에 30%니까 또 액수도 꽤 많더라고. 이게 액수가 많기 시작하니까 이게 조금 이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또 우리 마누라의 저게 발동해서 당신 정말 그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거냐? 30%라는 거는 없다. 10%지. 10%. 무슨 30%야?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하고 별로 닮은 게 없는데 닮은 게 딱 한 게 있는 거면 순종. 그게 하나 닮았어 나하고. 그 사람은 시험도 나고 좀 이렇게 했을 텐데 나는 시험은 있겠는데 하여튼 뭐 시험 안 기르고 하여튼 그래서 그냥 드렸어요. 그냥 근데 그렇게 아깝진 않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 11조 드리고 누구 무슨 선교사 그래가지고 쭉 했더니 30%도 사실 더 드렸는데 하여튼 30%를 드렸다고 하고 30%를 계속 드려요. 그런데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집에 그 집 담보 대출 그러니까 집을 살 때 그 대출이 있는데 그게 미국에 이제 30년 동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있으니까 20년 동안 갚을 게 남은 거야. 그래서 근데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빚을 빨리 갚아라. 30% 드려라. 저 빚을 빨리 갚아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게 계산이 안 되잖아. 내 머리로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제 저 집을 이자를 갚으면 그게 약간 혜택이 있어요. 세금 혜택이 있어요. 그거는 세금 혜택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다 갚는 거 하고 안 갚는 거 하고 해가지고 하는 걸 했을 때 비슷해 이런데 안 갚는 것도 꽤 좋은 장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인이라니까 경제인의 개념으로 그 대출이라는 거가 자기가
하나님은 뭐 저 솔로몬은 빚은 뭐 다 갚아야 하고 그거는 뭐 누구의 종이 되느니 이런 말씀을 솔로몬이 하셨잖아. 근데 경제인의 개념으로는 자기 능력만 되면은 사실은 남의 돈으로 꼬서 그거 가지고 사업하는 게 진짜 잘하는 장사인데, 나는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하여튼 그 저걸 갚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갚은데 제 머리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30%를 들이면은 20년 동안 갚아야 돼 남는 게 다시 30년으로 후퇴하는 거야. 이 계산상으로 머리상으로 이렇게 따져 보니까 이게 얼마씩 하고, 그러니까 뒤로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또 갚으래.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그 대출이 2년 만에 갚아졌어요. 30년 걸려야 될 대출이 2년 만에 갚아지는 게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지 걔가 계산을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이게 계산이 안 돼. 근데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너무 이상해.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강의를 하지만은 뭐 어떻게, 저는 과학자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뭐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딱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머리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설명을 해야지 그게 잘지. 뭐 저게 됐대, 2년 만에 됐대, 30년 만에 돼야 되는 게 2년 만에 됐대 그러면은 저 사람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뭐 저걸 막 이런 말이가 막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몰라요. 자, 그 다음 거 갑시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뭘 투자한 게 있는데, 그 투자한 거에서 생활비가 될 정도의 저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경제인이 아니라서 뭘 투자를 잘못하면은 사실은 이게 손해 볼 확률이 99%고 1%에 잘 될 확률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선언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말에 저게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하면 안 돼. 투자하면은 뭐 증시가 어떻다는 등 뭐 이렇게 아무리 해도 머리로 잘해도 결국은 꽝이야.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게 생활비가 되고 이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경제, 그러니까 노후에 대한 걱정이 솔직히 없어요. 지금 사실은 저 걱정이 있으면 전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마누라 당신만 가시오. 어차피 내가 당신을 보내기로 했으니까 당신이 전 세계를 가고 한국을 가고 뭘 하고 다 하시오. 나는 일을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이 개념이거든. 다 된다 할지라도.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시스템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은 아무리 뭐 지금 생각하기에 여기서 돈이 나오고 뭐가 어떻게 되고 쫙쫙쫙쫙 돼가지고 이게 다 나오고 지금 얼마가 나오고 내 생활비는 얼마인데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면은 우리가 50년 남은 거를 생활할 수 있고 이게 다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 바뀌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 그리고 사업이 잘 돼간다라고 막 이러는 경우도 갑자기 뭐 부도 났대.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니까 세상에 어떤 저건데,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불안에 떨면서 저 노후 대책을 마련해서 최소한 두 사람 중에 그래 당신은 가시오,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이 개념으로 가지. 지금 이렇게 같이 와서 뭐 이렇게 떠들 이럴 계제가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뭔가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참 믿음이 있는 거야. 지금 와서 떠드는 게. 자, 그래서 세상에서 크리스찬은, 자, 여기까지만 제가 조금 이 믿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세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내가 널 세상으로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 같으니, 여기까지 보면은 여러분들 양이 이리떼로 간다, 사이로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 100%, 99%는 뭐야? 잡아 먹히는 거예요. 이리 양 간데 이리가 그 가만 놔두겠어?
내가 보기에는 그 다음 말씀이 예수님 전인데 내가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 그러니 너는 이리의 탈을 쓴 양이 되어라. 그러면은 살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뱀 그러면 생각나는 거는 사탄의 그 첫 번째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큰 지혜로운 자가 있었으니 뱀이더라 라면서 나오는 게 이 아담과 이브 꽃이 이브야 뭐 어쩌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이러면서 꼬시는 그 뱀밖에 솔직히 생각이 안 나고 징그러운 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뱀처럼 지혜롭대요. 저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지혜인가?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만 따지고 뒷부분 없으면은 조금 또 내가 이게 돼.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좀 했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내 인터넷을 다 찾아보고 여러 목사님들이 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강의를 열심히 들어도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고 내가 받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뱀처럼 지대는 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모든 기회를 우리한테 여러분들 기회를 많이 올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취해야 되는 게 나는 그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우리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참 나는 강아지한테 배우고 살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수준을 지금 제가 스스로 아는데 이 강아지가 우리 강아지가 이 너무 호기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을 잘 저질러. 특히 우리 에미꼬의 물건들을 이렇게 잡아 얘가 가방을 열어요. 그 어떻게 여는지 몰라. 그 가방을 열고 분명히 자꾸 이렇게 했는데 가방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걸 펼쳐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나는 강아지가 그런다. 춘께 이 2살 된 개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에미꼬가 화가 나가지고 미국은 개 때리면 큰일 납니다. 경찰서에 쫓겨가요. 그러니까 때리지는 못하고 이 비계 방석 있죠. 쿠션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이놈아 XX 개 뭐 이러면서 막 근데 얘가 제가 이제 그럴 때 그 거실에서 막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얘가 내 바로 뒤에 오더니 제가 이 부엌에서 뭘 하고 있었는데 내 바로 이 다리 사이에 딱 해가지고 목을 여기에 딱 넣고 여기로 싹 들어온 거야. 이 얘는 어디가 가면은 에미꼬의 손에서 벗어나는지 안전지대야. 그리고 마치 멜롱 못하지 뭐 이런 개념이야. 표정이 그러면 뭐 에미꼬가 이 밑에 끼어오는 걸 와가지고 때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서 얘를 보면서 나는 생각하는 게 나는 내가 하고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한테 가는데 얘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니지 나한테 먼저 와가지고 낼 놈을 하냐고. 그래서 나는 걔한테 배우면 안 되잖아. 사람한테 배워야지, 목사님한테 배워야지, 여러분들 같은 이 훌륭한 믿음의 선지자들한테 배워야지. 도대체가 이게 나는 걔한테 배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니까 조금 뭐 헛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이해를 하세요. 자, 그다음에 순결하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산다는 거는 참 순결하면서 사는 거고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여러 가지 좋은데 최소한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는 꼭 지키고 하시라라는 걸 강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그 사이를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유혹이 많고 그걸로 했다 그러면 또 대박 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그 세무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뭐 집도 막 사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66세가 됐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실제로는 뭐 그분의 뭐를 행적을 잘 보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지만은 내 합리적인 의심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소설입니다. 저분은
그 법의 테두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손님들을 돈을 혜택을 많이 줘서 돈을 많이 받아서 저렇게 집도 여러 채 사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그 의심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의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봐. 항상 이거는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분은 돈은 많이 버는데 항상 가슴 안에 불안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가 건강의 3대 요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거는 헬시한 음식을 잘 먹고, 그 다음에 운동 꼬박꼬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가 오래 사는 비결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가 안 된 거예요. 이분은 돈은 엄청 많이 벌었잖아. 집이 몇 채인지 모르고 근데 66세면, 요새 66세는 돌아가시기엔 너무 젊지 않아요? 그죠? 요새 66세는 솔직히 옛날에 1945년대라면은 아유 오래 사셨습니다 이러지만은 요새 66세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그럼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돈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마누라 앞으로 뭐 집이 몇 채, 누구 앞으로 집이 몇 채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66세에 암으로 돌아가서 병원에서 너무 저거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가지고 돌아가셨다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 삶이라는 게, 그 돈이라는 게 우리한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게. 근데 저거에 됐으니 하여튼 모든 기회를 이렇게 잘 잡되 법의 테두리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세상 얘기를 좀 합시다. 자,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칠 주의 4개국인데 사실은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정부 요 4개국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나누고, 오늘 벌써 12시네 30분 남았네요. 야. 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확실한 근거에 입각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왜 저는 과학자니까 조금 신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요새 유튜브 보면은 뭐 경제가 거덜이 난다, 아니다, 중국이 이긴다, 미국이 이긴다,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정말로 신용할 만한 것만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괜히 잘못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 다른 일이 확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 경제 인구라는 건 뭐냐면 15살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경제 인구라는데, 소위 말하는 일할 수 있는 인구인데 30년간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은 미국이 31%가 증가했어요. 중국도 31%가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이 25%가 증가했어요. 지난 30년간 1919년까지.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다른 나라들은 불란서는 조금 증가했고 독일, 일본은 완전히 저거됐죠. 이게 내려간다는 거는 그 나라 경제는 한마디로 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근데 거꾸로 이게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 나라 경제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망고의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랬어. 이거는 과거니까 우리가 벌써 결과 다 아는 거잖아. 근데 그 과거를 거꾸로 데이터로 보면은 이렇다라는 거를 보는 건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저게 어떻게 변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뭐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니,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니,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 유로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다음 거도 근데 사실은 예측이에요. 예측. 그 다음 것도. 왜냐하면 안 온 일이잖아. 앞으로 2025년도까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를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출생률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변화를 통해서. 자, 그랬더니 미국은 13%가 증가한대요. 자, 그럼 미국 경제는 이유열을 막론하고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자, 중국은 마이너스 21%. 몇 해 전만 해도 모든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예견을 했냐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잡힌다. 근데 이거에 의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100%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독일이 지금 현재 상으로는 유로에서 가장 경제 좋은, 프랑스하고 독일이 가장 좋은 나라고. 근데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우리 뭐 어떤 은행에서 이 나라를 상대로 한 그 뭐를 팔았다가 박살이 나가지고 난리 난 경우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경제 성장 뭐가 마이너스가 저 나라는 절대로 되지 않는 나라야. 근데 그게 마이너스가, 금리가 마이너스가 돼 버린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저건 반드시 있을 수 없는데 있을 수 일어나는데 이거에 같으면은 이 독일도 어떻게 돼? 앞으로 내려간다. 이탈리아, 일본 완전히 꽝이죠. 한국. 자, 한국. 자, 그러면은 앞으로 2050년대에는 어느 나라가 경제를 잡는다? 세계에서 미국하고 불란서에. 왜냐하면 불란서는 그나마 마이너스 2%니까 변화가 거의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과정으로 치면은 엄청 선방한 거예요, 불란서는. 그러니까 근데 불란서는 그렇다 치고 다른 나라들은, 한국은 이건 어떻게 마이너스 30%야. 자, 그래서 미국, 자, 저런데 저것도 근데 사실은 예측이에요. 어떻게까지나 예측입니다. 지금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이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저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신기한 게, 그 로마 제국이, 옛날에 로마 제국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안 망하게 됐냐면, 이 나라는, 로마는 보통 그 식민지를 하면은, 보통 제국주의들이 식민지를 하는 거는, 일본이 우리나라 그 1910년도에 그 저거 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은, 보통의 제국주의 나라들이 어떤 나라를 식민지 했을 때 그 나라를 어떻게 대했는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했을 때 그렇게 대하는 그거가 대부분인데, 로마는 신기하게 식민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대했어. 심지어 식민지에서 황제도 여러 명 나왔어요. 시민권을 그냥 줘버리고 황제도 막 나오는데, 현대의 그 로마 초창기에 일을 하는 유일한, 제가 생각해 유일한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은 뭐가 있다래도 시민권을 그냥 줘버려. 그리고 너는 진짜 미국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개념이고, 한국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거를 조금 더 얘기한 건데, 미국, 중국의 인구 구성은 이게 지금인데 이렇게 변한다는 거고, 미국은 오히려 이게 굉장히 헬시한 인구 구조입니다. 여기하고 차이가 거의 없는 게 가장 헬시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많은데, 노인들은 많은데 새로 태어난 인구가 적어요. 또 어디 보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거꾸로 되고. 그러고 한국을 볼까요? 한국도 결론이 뭐야? 똑같아. 그러니까 앞에 긋는 그림을 이 데이터에서 하는 그런 개념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은 특히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그 여성 1인당 출생아 수가 2.1명을 낳아야지 그 저게 유지가 된답니다. 한 명이, 가임 여성이 2.1명, 그러니까 2명을 낳아야지 그 인구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한국은 0.98, 1이 내려갔어, 1이. 그리고 특히 서울은 0.76입니다. 서울은 0.76이야. 지방은 그래도 1점 얼마가 되는데, 그거를 깎아 먹고 서울 사람들은
더 해를 안 나겠다는 거야. 0.76이면은 이거는 뭐 상상이 안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한국은 너무 비관적인 얘기만 하나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인 한 사람의 노인을 부양할 수 몇 명이 한 사람의 인구를 그러니까 몇 명의 일하는 사람이 노인을 한 명을 부양하느냐라는 숫자인데 지금은 엄청 좋아요. 한국이 최고 좋아. 여기에서 OECD 국가에서 5.2명이 지금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 한국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아. 심지어 미국 4.1명 여기보다 좋고 일본이 지금 최고 안 좋아요. 근데 자, 이거는 1936년도 예상치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치예요. 실제가 아니고 예상치인데 예상을 한국하고 일본하고 꼴찌야. 독일하고. 독일이 엄청나게 난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독일이 지금 저 유럽 경제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독일인데 이 수치로 보면은 독일은 앞으로 망한다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은 요 일본과 한국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별로 안 좋고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2명 정도가 한 명을 서포트해야 되는 그런 체제라서 그거를 이제 그 전 세계적인 경제 시프트가 시프트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변화가 돼서 저걸 어떻게 할 건가라는 해결책이 마련할 텐데 한국은 너무 나쁘다라는 거를 자 그래서 뭐 떠오르는 업종 뭐 상승하는 건 헬스, 제약, 에너지, 부동산, 하락은 뭐 교육, 자동차, 의료, 예능, 교통통신 이렇게 하고 정부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정부의 목표는 뭐예요? 대통령 자기 당에서 나오게 하는 거, 국회의원 자기 당 사람들이 뽑히는 거. 이거 외에는 정부는 선거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부는 그럽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 누구한테 잘 보여야지 이겨요? 노년층. 저 그거에 의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합시다. 미국 얘기. 자, 겉으로 드러나는 미국의 국제 전략인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 민주주의 국가인데 일단 개념이 뭐냐면은 미국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독교에 기반한 민주주의인데 이런 체제를 가진 나라가 없으니 이거를 가급적 오래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보면은 2등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2등은 무조건 치는 거야. 그래서 91년도까지 그 당시에 2등이 누구였냐면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소련입니다. 그러니까 소련만 치는 거야. 심지어 지금 문제되는 중국도 1975년대 닉슨이 가가지고 중국의 손을 잡고 한 이유가 뭐냐면 소련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지금 미국은 사실은 이란, 이라크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2등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키웠다가 그 키운 나라가 배신해가지고 지금 골치 아픈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야. 지금은 어디예요? 중국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 꺾으니까 일본이 난리를 치면서 우리가 2등이야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뭐 미국의 스퀘어 필딩을 사버리고 미국에 있는 건물이고 심지어 하와이를 우리가 다 사자 뭐 이러면서 일본이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이 플라자 합의라는 거가 있는데 플라자 합의는 사실은 이런 말을 표현하면 안 되는 완전히 깡패 전략입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국제 질서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무슨 도덕적으로 뭐 이런 거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특히 한국 분들은 이 명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저 국가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걸 저렇게 하면 되나 이런 거가 엄청 센 나라입니다. 근데 국제 질서는 무조건 실리야. 국익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85년대 이게 열렸는데 여기 플라자 합의 일본하고 독일하고 야 니네 다 한일룰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6.3%에서 반으로 확대했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폭등이 일어나죠. 뭐 해고 20년이 돼 잃어버린 20년이 됩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중국이 2등이래라고 막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고 중국이 실제로 2등인 척 막 액션을 취해. 시진핑이 막 그래가지고 지금 시진핑 때문에 사실은 중국은 어쩌면 저런 일이 당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거는 또 앞으로 시간 엄청 걸립니다. 우리는 금방 끝날 것 같고, 이제 며칠 전에 뭐 어젠가 그제 뭐 합의했다라는데, 저거는 하루 이틀, 그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민주주의 국가는 사실은 선거라는 그 특이한 그게 있어요. 대통령제 하에선 몇 년 안에 업적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선거에 당선돼야 돼. 당선되지 않으면 말짱 헛거라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이런 거가 있고, 자 그래서 대충 저렇게 나갑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지금 참 신기한 게, 미국이 축복받았어. 그게 뭐냐면 저 세일가스, 세일오일, 이게 기술이 안 돼가지고 단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안 됐는데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게 완전히 세상을 바뀌어 놓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중동을 엄청, 중동 사우디가 뭐라면 미국이 꼼짝 못했어요. 왜? 사우디 말 잘못 들으면 미국 가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역전돼 버렸어. 거기서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사우디가 어디에 당하든 말든 상관이 없고, 오직 미국의 관심은 중국이 어느 나라하고 손잡느냐라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 근데 지금 어느 나라로 관심이 많냐면 이란하고 손잡을라래.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하고, 야 그럼 난 미국은 너, 이란은 내가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전 세계 세일가스의 매장량이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은 지금 기술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이 주위에 바로 운송해서 쓸 수 있는 그 체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서쪽에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은 이건 개발이 돼도 효용이 없어서. 근데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은, 지금은 이제 미국의 축복으로 저렇게 됐는데, 나중에 정말 경제가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중국이 왕창 몰렸다라면은 걔네들도 결국은 이거를 개발하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역전될 수도 있는 거는 있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국제전략 툴은 뭐냐면, 미국이 그 전까지는 수입을 했어요, 이렇게 수입. 근데 지금 수출하고 수입하고 갖춰져 가지고 이제 작년인가 올해부터 이게 역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되냐면 수출국으로 변해버려 가지고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수입해야 되니까 무조건 싸야 돼. 지금은 올라가도 좋고, 올라가면 내 수출 잘 돼서 좋고, 내려가도 상관이 없는 게, 내려가면은 무슨 일이냐면은, 내려가면은 중동에 있는 나라 회사들이 휘청거립니다. 이게 안 돼서 걔네들 거를 살 수 있어. 주주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나올 텐데, 우리 생각에는 얘네들 수입 이게 됐으니까, 미국 생각에는 얘네들은 유가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두 가지 다 좋아. 올라가도 좋고, 올라가면은 내 돈 많이 파니까 해서 좋고, 내려가도 다른 나라에서 단가를 맞추지 못하면은 부도가 나요. 아랍에 있는 국가들의 회사들이 나면 그걸 그냥 사버리면 돼. 그러면 오히려 그 기회가 확장되는 게니까,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뭐 전쟁 나도 되고, 중동에서 전쟁 나도 되고 안 나도 되고 상관이 없는 나라. 자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제 이 단순 트럼프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세계 경찰 국가가 해야 되는 이유였거든요. 중동을 지켜야 되는 이유였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가지고 아무데나 뭐 돈 내면 막 나간대.
한국도 돈 니네 많이 내놔.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왜 그러냐면 한국에 우리 돈 못 내요. 그럼 니네 알아서 나가세요. 이러면은 큰일 날걸요. 근데 지금은 이 한국은 중국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인가 그 전략에 의해서 가는 거지. 옛날에는 무조건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짱 튀길 어떤 그런 저거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잘 모르. 자,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 이 선거가 미국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 중국하고 특별히 싸울 때 중국은 장기전에 돌입하면 돼요. 왜냐하면 애들 선거 때문에 이걸 합의를 해줄지 않을래 안 해줄 수도 없고 뭐 막 이런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그래서 미국은 단기는 대통령 선거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패권 경쟁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 북한 미사일도 미국은 솔직히 말하면은 미국에 도달하는 미사일만 없으면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보다는 중국을 이 북핵을 통해서 중국을 어떻게 이를 때릴 수 있는 방향이 생기느냐라는 거가 오히려 더 그렇게 이용할 거다라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본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실리에 어떻게 더 되느냐라는 실리 개념으로 하면은 북핵 문제,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북핵 문제를 빨리 해결해줘야지. 저 트럼프 형님께서 나오셨는데 옛날 같은 아닌 그런 대통령이 나왔는데 어떻게 빨리 해줘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냥 가만히 있잖아. 왜 저래? 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쭉 나가면은 중국은 지금 13분 남았어요. 자, 중국은 1대1로라는 거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전 세계를 자기네 나라 휘하에서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39개 서명을 했는데 이 중에 69개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19년도까지 5,700억 원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30년까지 2030년까지 1조 3조 달러까지 딱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불협화음이 뭐냐면은 창가각 중에 이 사람네들은 그 돈을 벌면서 저당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꼭 그냥 뭐 신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당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나라가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또 쟤네들 지금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이 좀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런 얘기고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일본, 인도, 호주 요게 가지고 이거를 견제하자라는 게 첫 번째 안이고 근데 여기에 한국이 빠졌습니다. 우리 관심은 한국이잖아. 다른 나라가 뭐 어떻든 미국이 어떻든 다른 나라하고 어떻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직 관심은 한국인데 여기에 이 태평양 저걸 하는데 일본, 인도, 중국, 호주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호가 호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뒤에 있다 해놓고 한국한테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쟤네들이 왜 우리한테 막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쟤네는 뒤에 미국만 있으면은 한국한테 뭐 막 해도 돼.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중국하고 이란하고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가지고 1대1로가 그 이란이 유일하게 중국의 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사우디하고 이란밖에 없는데 사우디는 미국 쪽으로 완전히 돌았으니까 이란이 그거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란하고 이 1대1로가 글로 쭉 연결되거든. 그것만 끊어버리면은 오케이야. 다른 건 뭐 없어요. 그 다음에 1대1로 참가 주가 지금 부실이 되는데 IMF에 이제 신청을 해달라 그랬는데 미국이 중국하고 해서 하는 나라는 안 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그 돈이 결국 중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거 하고 그래서 이
이란하고 그때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미군 기지를 막 건설해가지고 그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중국하고 이란하고 가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일대일로를 연결하는 저건데 거기를 미국이 잡아버리면 이게 끊겨버려요. 그래서 대략 미국은 이제 일대일로에 대해서 저런 정리하고 중국이 이제 문제인데 중국이 뭐 별할 얘기가 나왔잖아. 망한다, 언제 망한다, 별할 얘기인데 가장 문제가 이제 기업 부채입니다. 기업 부채. 근데 너무 많아. 우리는 가계 부채가 너무 많다는데 중국은 기업 부채가 많은데 이게 한 가지 신기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공기업들이 국가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야. 이게 조금 다른 겁니다. 얘네들이 미국한테 빌린 거는 이건 문제가 됩니다. 미국이 그냥 쳐버리면 바로 문제가 돼요. 근데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같은 가족에서 아버지한테 아들이 돈을 빌린 거야. 근데 아들이 돈을 못 갚아.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아들이 가서 뗐으면은 아들이 그래 그러면은 뭐 다른 이름으로 세워줄게, 뭐 채권을 뭐 주식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한동안 괜찮아요. 이게 한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버틸 수 있는 한. 그러니까 우리 개념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공기업이 부채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 잘못해서 부도 났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거기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1 사업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회수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가면은 저수 구조로 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사기업이 국영화로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안 되면서 이제 야 그럼 국영화로 되는데 한 가지는 시진핑이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장기 집권의 전략으로 상대방 정적의 계열 회사들은 더 빨리 국영화를 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 또 이상한 나라인데 이제 일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일본이 아베노믹스라 그래가지고 2012년, 17년, 18년도 이래가지고 쫙 했는데 이게 뭐냐면 돈을 막 푸는 거예요. 양적 완화라 그래가지고 돈을 막 풀으면 얘네들 생각에는 뭐냐면 엔이 낮아져서 수출이 말 될 것이다.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돈도 막 풀어가지고 정부 재정을 적자 재정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막 해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지금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뭐 1%나 뭐가 됐다는데 하여튼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잘 된 것 같아. 그리고 성장을 통한 고용 사출 해가지고 기술 개발하는 나라에는 세제 혜택을 한다는데 일본 경제에서 지금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실업률입니다. 대한민국이 못하는 거를 지금 이게 하고 있는데 실업률이 2.8%예요. 3%가 되면 완전 고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완전 고용이라는 뭐냐면은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난 이것도 싫어, 이것도 싫어, 이것도 싫어, 근데 짭은 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3%라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 고용이라는데 그거보다도 더 낮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한국 사람이 일본에 하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베는 아베노믹스 내 탓이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인구가 1년에 들어오는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근데 노인 인구로 65세가 돼서 일을 더 이상 안 하는 인구가 2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경제가 나빠도 경제 상관없이 100만 명만 아기로 유입이 돼. 200만 명은 은퇴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짭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실업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예요. 자, 그래서 일반은 일정량에도 임금이 늘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기업 이득은 요게 중요합니다. 일본이 유일한 혜택은 사실은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주가가 옛날에 1,000에서 지금 만에서 25,000원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거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가계소득 정체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관심사는 또 한국이잖아. 한국은 일본처럼 하면 안 되나? 일본하고 조금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일본은 최대 채권이 전 세계에 엄청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일본 볼 때는 쟤네들은
좋은 나라야, 괜찮은 나라야, 망하지 않을 나라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가 어떻게 되면 그렇게 미국 사람 보는 거야. 그다음에 세계 경제 규모가 3, 4예요. 우리는 11위, 12, 뭐 12,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가 엔화를 지금은 미국 달러하고 유로만 가지고 있는데 엔화를 자기네의 그 트리폴리오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축통화가 아닌데도 기축통화 효과가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하고 무한정 스와프를 한 4개 나라가 있는데 유로, 영국, 스위스, 일본. 요 일본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기축통화 나라나 거의 비슷한 그런 거가 있어서 돈을 막 찍어내도 막 이상한. 그 다음에 채권을 발행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외국에서 사거든요. 90%를 자기네 나라 국내에서 해서 아까 일본 왜 중국이 뭐 내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뭐 돈 꿔준 그런 관계인데 이것도 약간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돈이 올라가가지고 외국 자본이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냥 정책이 다 뭐가 이론이 어떻든 간에 우리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다음 물가 안정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그대로 따라가면은 안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일본이 하는 것도 저게 비정상 아닙니다. 저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시간 문제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임시 방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그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 한국 상황 이제 요것만 하고 오늘 아침 강의는 마쳤으면 좋겠는데, 자, 저 한국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저 인구 노령화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 같아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은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애기 어떻게 하면 많이 낳을 수 있게 했어요? 애는 낳는 사람은 돈을 준다. 교육 문제. 그러니까 참 첫 번째 돈을 준다. 이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돈 얼마 주면 해결해요? 교육 시스템.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애 어떻게 하면 낳을 수 있어? 아파트를 사주면 돼요? 또 양육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 또 다 그런 거가 잘 되면 다 잘 돼. 근데 그게 되느냐라는 거지. 아파트 사줄 수 있어요? 교육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사실은 우리가 가장 한국은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살아봐서 다른 점은 뭐냐면, 미국은 아이를 낳잖아요. 애들이 돈이 안 들어 크는데 유일하게 하는 거는 방과 후에 애들이 야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부모가 차 태워줘 가지고 야구 그 코치한테 가가지고 야구하는 뭐, 아니면 축구하겠다 그러면 그거 외에는 돈이 안 들어. 한국은 유치원 때부터 돈이 들지 않아요? 국민학교 때부터 돈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거기는 고등학교만 딱 되잖아요. 아니, 고등학교만 딱 도전하면은 더 이상 끝이야. 한국은 그거 가능하나요? 그러니까 너 고등학교만 딱 끝났어. 야, 너 대학은 네 맘대로 가고 결혼도 네 맘대로 해. 이게 가능하나요? 가능 안 하죠. 우리 부모는 대학 등록금도 해줘야 되지. 지금 뭐 많이 저 융자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뭐 생활비는 대줘야 아버지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심지어 결혼할 때 그냥 야, 너 결혼해봐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뭐 부조 받은 거 다 걸러야 되고, 부조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돈을 받으면은 또 그 집 가가지고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부모 돈으로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 제가 미국 살아서 가장 한국에 비해서 돈을 별로 안 벌어도 이렇게 돈이 쌓인다기보다도 돈이 저거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주를 하는 데가 없어.
우리는 자녀가 한 명이라서 결혼 걔 한 명만 시키면은 부주 받을 때가 딱 한 번밖에 없어. 근데 여기저기 가면서 부주 해봐. 그 돈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안 갈 수도 없잖아. 안 갈 수 있나요? 누가 결혼 안 되는데 청첩장이 왔어? 난 안 가. 안 가도 돈은 보내야 돼? 저 자동이체 해줄 테니까 구자본을 해가지고 보내야 돼?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한국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자녀를 낳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개념이 미국 같이만 변하면은 이건 돼. 미국은 정말 자녀 교육 돈이 안 드는 게 태어나서 먹는 거고 먹고 자는 것만 해결해 주면은 다른 돈이 정말 과외도 없고 학원도 없고 무슨 없어요. 돈이 안 들어가. 부주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무슨 결혼할 때 야 전세금으로 내가 그래도 몇천 원 해줘야지 이런 거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해야 돼. 대학 등록금 전혀 상관 안 해요. 근데 한국은 그거를 우리가 어른들이든 사회든 이게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는 저게 아니 우리나라도 그 본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자기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거를 거부하면서 안 낳겠다는 건 뭐냐면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나는 그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기술 혁신이 되면은 가능합니다. 뭔 얘기인가 하니 내가 가령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우리 가령 한국의 어떤 사람이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달에 가령 1억 원어치의 생산을 할 수 있어. 1억 원어치의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중에 뭐 한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월급을 받겠죠. 그러면 회사가 돌아가고 그렇게. 하여튼 한 사람이 1억 원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술 혁신이 되면은 어떤 거든 뭐 인공지능이나 5G든 전기차든 뭐든 간에 기술 혁신이 되면은 대학을 졸업해서 이 사람이 취직을 해서 어떤 일을 했더니 10억 원을 만들 수 있어. 10억 원을. 그게 생산성 증가라는 건데 자, 옛날에는 내가 대학생이 1억 원만 만들었어. 한 명이 1억 원이야. 근데 생산성이 증가됐더니 한 명이 10억 원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10명이 할 수 있는 거를 혼자서 하는 거죠. 혼자서. 월급은 물론 저기서 3천만 원 받았다면 여기는 4천만 원, 5천만 원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다 해도 이쪽에서 한 명이 할 수 있는 거를 회사에게 5명이 할 수 있는 거를 5명이 할 수 있는 걸 혼자서 해준단 말이야. 그게 생산성 증가라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은 사실은 인구가 줄어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짭이 2천만 원짜리 되는데 부모를 서포트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한테 돈을 대줘야 돼. 근데 어떤 아들은 연봉이 1억이야. 그러면 1억인 사람은 부모를 서포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가능하죠. 근데 2천만 원, 3천만 원은 힘들어. 근데 1억은 돼. 한국적인 정서에 그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안 되면은 이게 될 수 있느냐? 근데 저기 사실 인구의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받아들이는 방법. 근데 받아들이는 방법은 한국적인 그 사고 방식에서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 다 같은 저거고 이게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저기 동남아의 어떤 좀 가난한 나라에서 와가지고 한국인이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 내 한국인을 우리 한국인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 머리 구조여요, 아니에요? 아니지. 우리나라는 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옛날부터 뭐 단일 민족, 우리는 백이 민족, 우리는 우수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거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일제 시대 때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는 난 출세해야 돼, 출세라는 게 너는 내려가 나는 위로 뭐 이런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게 나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사회가 변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게 가능하면은 저것도 가능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 받아들여 가지고 정말 100% 순수하게 동일하게 대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됐느냐라는 건데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자, 미국 중국 간에는 중국이 하여튼 이 유지하느나 한국은 한반도를 일단 포기는 못합니다. 미국이.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가까이 있는 강대국은 무조건 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가까이 있는 강대국은 뭐야?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인데 북한이 핵이 있으면은 이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이 없으면은 얘네는 우리 잽이 안 돼요. 근데 북한이 핵이 있으면 우리는 너무 이 전쟁과 핵에 대한 어떤 환상 뭐 우리 민족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핵하고 전통적인 그 군인하고 핵 가지고 있는 거하고 정말 싸움이 붙는다라면은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사실은 우리는 세 개가 네 개가 다 둘러싸여 있잖아. 결론은 만약에 북한이 정말 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한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지금 북한, 러시아가 뭐 우리나라 저 동해안에 뭐 막 들어온다며 우리나라 꼼짝도 못 하고 있잖아. 우리나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서 나 같으면은 우리 자존심 강한 나라잖아. 그냥 쳐버려 가지고 떨어뜨릴 텐데 그거 못 하잖아.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강대국이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강대국은 하여튼 적이에요. 근데 멀리 있는 강대국은 두 가지 가능이 있습니다. 적일 수도 있고 우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강대국이 여기에 어떤 나라를 적으로 생각하면 적의 적은 아군 개념으로 할 수는 있다 이거죠. 이게 제가 이제 뭐 어느 나라를 뭐 친민이 반민이 친중이 정미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이 뭐랄까 실리에 입각한 개념으로 보면 이렇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입니다. 자, 인생 스펠 요것만 끝날게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20년 공부했고 30년 일했고 그 다음에 20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정성이었는데 지금은 25년 학업하고 30년 일하면 정말 잘하는 거죠. 55세에 은퇴를 그 전에 하잖아.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잖아. 문제가 노년이 40년일 가능성이 많은 거. 결국은 적게 일하고 오래 사는 삶을 어떻게 할 건가. 결국 모자른 재정을 어떻게 하고 또 시간은 엄청 남아요. 40년 노년을 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건가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면은 된다라는 거를 하고 여기까지 제가 일단 강의하고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전부 이제 세상 얘기했어요. 세상 얘기. 그죠? 우리는 이런 미팅에서 이런 세상 얘기하면은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도 있을런지도 있는데 조금 우리가 뱀처럼 지려오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걸 자꾸 생각하면은 세상을 조금은 알 필요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세상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 왜 믿고가 하는 이런 거가 필요한데 왜 이런 걸 안 해?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고 기타가 점심 먹고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저녁 강의는 우리 믿고가 할 테니까 그때 많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